이번에는 꿀팁의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렌터카 편입니다. 근데 일본에도 기차가로 갈 수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지하철로 동경시내를 한번 다녀봐서 아시죠? 일단 들어가는 역이 있다. 전철 탔다. 그리고 지하에서 다시 올라왔다. 풍경이 바뀌었답니다. 렌터카를 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약간의 물론 돈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냐 인사드립니다. 일본 여행 꿀팁 세 번째, 렌트카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일본 여행에서의 렌트카의 꿀팁,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일본에서 렌터카가 필요한 때, 실제 제가 움직였던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렌터카로 움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일본의 운전 시스템은 우리의 그 시스템과 완전히 좌우가 반대죠. 그리고 세 번째, 운전의 중요한 꿀팁 몇 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마무리의 순서로 이번 8번째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일본 여행에서 렌터카가 필요한 때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온 지도와 그리고 궤적은 호텔이 히가시긴자 쪽에 있는 데 있었고, 동경역 있는 데까지 가서 차를 렌터카하고 아쿠아라인을 타고 우미호타루에 들렸다가 치바현 있는 데에 보소반도가 있는데 기사라즈 아울렛 들렸다가 나리타공항 근처에 있는 시스이 아울렛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딱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채워진 상태로 받아서 나중에 반납할 때도 만땅으로 채워놔줘야 됩니다. 정산할 때 그 주유소의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렌트비가 7,500엔. 거기에는 물론 그 보험료 다 포함해서입니다. 올카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카드처럼 ETC 카드 빌리는데 390엔, 휘발유를 다 채웠는데 1970엔 정도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5,300엔 정도 했습니다. 총계로 15,190엔 정도를 했습니다. 둘이 나눠서 반반씩 하게 되면 한 사람당 7,500엔 정도, 4명이서 나누게 되면 이거보다 더 작아진 3,797엔 정도로 비용 부담이 됩니다. 렌트카 이용하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열차 시간에서 자유롭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들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들리는 겁니다. 단점은 약간 비용이 높아요. 아무래도 좌우가 반대이고 카나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나오지만 지정하고 예약할 때 얘기하면 한국어 또는 영어가 나오는 카 나비게이션으로 세팅해 줍니다. 좌회전, 우회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우회전이 자유로운 것처럼 일본에서도 좌회전이 자유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좌회전 할 때 사람이 다니면 횡단보도를 확 지나갈 수 없습니다. 조그맣게의 그 코스를 지하철, JR,
그리고 버스로 탔을 때의 비용 계산입니다. 한 사람당 5,690엔, 둘이 이용하게 되면 11,380엔. 렌트카로 이 전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은 4,000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동시간 4시간, 렌트카로 이동할 때, 전철이나 고속버스로 이동하면 7시간, 총 12시간 중 자유시간은 이 이동하는 시간을 뺀 시간이겠죠. 그만큼 추억도 더 쌓을 수 있고 무거운 것도 사서 차에다 쟁여서 올 수 있으니까 몸도 덜 피곤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운전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방향이 반대죠. 중앙선 쪽이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의 중앙선 쪽 방향이 윙커고 그 반대가 윈드브러시입니다. 최초 5분 정도는 윙커와 브러시를 헷갈려요. 그리고 좌회전은 우리나라의 우회전처럼 비교적 자유롭긴 합니다. 자전거도 시간이 짧게 남아 있어도 그 짧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의 경우에는 차선의 밑에 그려져 있어요. 끝점선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우회전 신호가 있는 타이밍에서는 신호가 나와 있을 때 우회전을 돌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 표시가 있을 때 반대편에 흐름이 중간에 뚝 끊어져서 차가 안 오는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구글 지도가 참 잘 된데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렌트카 보험 처리는 올 커버하게 되면은 대개 한 2,000엔 이하로 비용이 나옵니다.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외부의 흠집은 빌릴 때 사진으로 반드시 찍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차를 빌릴 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차의 표면뿐만 아니라 바퀴에 휠에 스크래치 있는지 그리고 문 쪽이 있는데 흠집이 있는지 서로 같이 확인하면서 사진 찍어요. ETC, 하이패스와 같은 카드가 있어요. 그거가 있으면 톨게이트에서 그때그때마다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쓰고 난 다음에 반납 시에는 거기에 얼마만큼 고속도로 통행료를 썼는지가 다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산하는 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우리 운転이라고 그래서 상대방 차가 나한테 깜빡깜빡하고 막 가까이 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혁도반이라고 해서 110으로 전화해서 영어 또는 일본어로 설명을 하면 그게 다 녹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로 신고하는 걸 보고 상대방도 아우리 운転, 난폭 운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인명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니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 안 보고 아무도 없다 해서 괜히 뺑소니 하겠다 생각하면 인생 종칩니다. 곳곳에 CCTV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뺑소니 하지 말고 끝까지 조치하시고 여행자 보험 또는 올카버 보험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 길이 있습니다. 일본의 렌트카에는 반드시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어 히라가나로 와, 미나토 87와 1234라든가 하는 지명 그리고 그 뒤에 번호 있고 와라 붙어 있는 차들은 렌트카입니다. 100%.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하는 시스템이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 5분간의 헷갈림은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와이퍼가 움직여도
운전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놀리지 마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되도록 분쟁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어드바이스로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껌뻑하면 크락션 빵빵 울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가 야쿠자의 오야붕의 차인데 뒤에서 괜히 빵빵 거렸다가 실제로 총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은 웬간한 일이 없으면 크락션 안 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앞에 차에 탔는지 옆에 차에 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반납하는 시간에 혹시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워낙 밀려서. 그럴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사전 연락이 있은 상태에서 그 정도 늦는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전 연락 없이 늦었다. 그건 100%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거꾸로 원래 12시간 빌렸는데 10시간 하고 2시간 일찍 반납했다. 그래서 돈을 거슬러 줄까요? 말까요? 답은 안 거슬러 줍니다. 12시간으로 그냥 다 봅니다. 대신 미리 연락하면 늦게 반납하는 건 봐줍니다. 준법 운전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을 반드시 잘 준수하면서 일본에서 운전하시는데 필요한 중요한 꿀팁 몇 개를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꿀팁 대방출입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의 경우에는 좀 이따 나오게 될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도로에는 전차, 기차가 지나가는 건널목과 연결되어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를 건널 때는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널목 건너편에 차들이 꽉 차서 신호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처럼 꼬리 물기하고 들어갔다가는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 지나가기 전에 먼저 건널목 건너편에 있는 교통 상황 먼저 보고 잠시 좌 보고 우 보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으면 결코 그것을 뚫고 가속 페달 밟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익스프레스웨이 패스, 고속도로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렌트카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권 보여주고 이게 장기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인생, 이것이 인생이다, 셀라비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직진의 경우는 2차선으로 가다가 교차로로 들어가게 되면 3차선으로 차폭이 확대됩니다. 차선이. 그 중에 2차선을 그냥 운전하고 가시면 됩니다. 좌회전의 경우에는 길 맨 끝쪽 있는 대로 붙으세요. 직진 신호일 때 횡단보도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이나 자전거는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헷갈려하는 일본에서의 우회전, 우리나라 좌회전과 같은 건데 그림처럼 차로가 있는 끝쪽 있는 데까지 차를 놓고 있다가 상대방의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1차선의 한쪽에 붙었다가 반대편 차들이 안 오는 그 틈, 직진 파란색 신호나 또는 우회전 신호일 때 잽싸게 회전하시면 됩니다. 유턴 금지라고 하는 표시 없다면 우회전 신호에서 유턴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파란색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진 표시 그리고 우회전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직진 표시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직진 표시일 경우에는 잘 보고 상황을 보고 우회전 하실 수 있거나 유턴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맞은편에는 차가 없어야 되죠. 렌트카를 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귀중한 사람과의 시간, 더 구경할 수 있고 더 볼 수 있고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렌트카에서 지나가는 풍경도 보시고 사람들 얼굴도 보시고 사람들 운전하는 매너가 어떤지 꼭 보세요. 일본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차들이 반짝반짝해요. 하다못해 청소차도 반짝거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화물차들인데 화물차들이 이게 완전히 거울이야. 차 운전을 하면 화물차의 뒤에 내 얼굴이 비쳐. 교통기관을 이용하면 몸이 피곤해요. 근데 자동차 운전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한 것 똑같이 덜 피곤하고 더 많은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후지산 기똥차게 멋있게 보이네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인명이 최우선입니다. 길 안다고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당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미스 가네코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분기가 스즈키마스, 분기가 계속됩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무리한 가속이나 급정거는 자제하세요. 항상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찍 가봤자 5분 차이에요. 그 5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시간을 돈으로 사서 추억으로 간직함을 목표로 하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편안한 여행과 안전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